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마비가 내리니까 덥고 습하네요. 그죠? 네. 아무튼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올라요. 오르는데 이제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그죠? 세게 오르진 않고 천천히 잘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죠. 그죠? 그때 설명드렸던 대로 신고가 나오고 52주 신고가겠죠, 그죠? 신고가가 나오고 살짝 쉬었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살짝 쉬고 지금 쭉 갑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금방 또 3,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수는 잘 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오늘은 뭐를 공부할 거냐면 그 뭐예요, 신고가 매매 기법이랑 낙폭과대 매매 기법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최근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솔직히 신고가 나는 주식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고가가 날려고 하는 주식은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잡으시는 것도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바닥에서 이제 막 낙폭과대가 심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노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최근에 급등했다가 확 눌러버린 종목들, 일명 이제 급등 후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 또 다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나 그렇긴 하지만 종목만 조금 신경을 쓰면 수익 내기가 좀 편해집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뭐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마감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를 보기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어때요? 6월 18일 이후에 폭락을 했다가, 그죠? 네. 그 일주일 정도 또 횡보를 했다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올라오고 있죠. 대충, 그죠? 네. 지난 이게 뭐 계속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이게 지금 몇 거래라고 해야 되지? 네. 6월 말부터 올라온 거니까 조금씩이라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거래일 상승이냐면 하나, 둘, 셋, 6거래일 연속 상승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까지 또 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끈 거는 누구다? 반도체 업종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죠.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최근에 올라갔죠. 뭐 때문이다? 반도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또 신고가를 좀 냈는데 별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보면은 많이 올라간 건 그냥 거의 반도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늘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저기는 광풍, 광기 이 정도예요. AI 가지고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진짜 뭐 아주 제대로 우려먹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랑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종목들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참 괜찮은데 삼성전자 말고 특히 미국 쪽은 정말 과열되어 있거든요. 거긴 너무 심해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그쪽은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네. 왜? 관계 없거든요, 여태까지.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여러모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가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더 간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과열돼서 걱정이다. 왜 걱정을 하냐면,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게 또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또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다 AI로 간 거잖아요. 그 중에 반도체 주들이 많이 간 거고, 엔비디아. 근데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올라갔다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세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볼까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여기 인텔 같은 요 바닥에 있는 이렇게 심하게 떨어진 주식들이 있죠. 여기서 세게 올라와요. 거의 6%? 이것도 반도체잖아요. A의 저기 엔비디아는 요즘에 좀 횡보하죠. 횡보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많이 올라가면 조정받으면 또 이렇게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식의 조정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조정은 2022년도에 받았거든요 이미.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봉은 안 보인다. 주봉으로 봅시다. 여기가 한 35달러 정도가 돼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여기가 얼마냐면 대충 한 10달러 정도 돼요. 대충.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되게 이 당시에도 엔비디아 물렸던 사람들 많아요. 다 털렸지 뭐 손절하고 3분의 1 토막 났는데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10배 이상 거의 14배 올라간 거죠. 14배? 13배? 근데 이게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을 얘기를 제가 요즘에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은 그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이 잘 맞진 않아요. 맞진 않는데 원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원리.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앞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 이게 상승이잖아요. 상승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조정 파동이잖아요.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올라갈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러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횡보하는 거죠. 이건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은 거고 요거는 기간 조정을 심하게 받은 거죠. 가격 조정, 좀 기간 조정, 그죠? 앞에서 한번 이게 나오면 뒤에는 횡보하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100%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맞아요. 맞는 게 많아요. 특히 그 대상이 한 나라의 지수거나 아니면 뭐 그쪽을 대표하는 대형주, 주도주라면 대장주였다면 이 이론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가격 조정을 세게 받은 거거든요. 3분의 1 토막. 이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때 3분의 1 토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조정을 받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 그 요즘에 네이버 막 들고 있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그러시던데 네이버하고 카카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2021년도에 아유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여기 뭐 그랬어요. 사람들 특히 카카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카카오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카카오톡. 네. 이때 이 당시 이만큼 갔거든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주 득을 많이 봤죠. 2만원대 주식이 1년 만에 17만원까지 갔으니까요. 그죠?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액면 분할했겠어요. 액면 분할했는데도 이 정도요. 네. 근데 여긴 조정 어떻게 받았냐면 고점이 17만원이잖아요. 그냥 보내버렸어요. 보이세요? 여기는 얼마냐면 3만원대.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그냥 쫙 이렇게 나타나니까 4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죠. 죽여놨다. 지금도 힘을 못 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너무 많이 갔고요. 네. 그리고 꼭지에서 그때는 이제 전 정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카카오가 너무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제 기업 확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욕 많이 얻어먹었던 게 카카오 택시인가? 네. 카카오가 갑질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한테 욕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어쨌든 너무 과열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떨어질 때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심했던 거죠. 거기다가 미 연준 의장이 미친 듯이 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저런 이제 이유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미국을 주도하는 미국의 증시 주도했던 그 M7들은 설령 조정을 받아도 이런 식의 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둑 용어 중에 대마불사라고 있잖아요. 대마불사. 응? 대마불사.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too big, too fail이라고 있어요. 너무 커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존재가 지금 그만큼 커진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 보죠.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보면서 야, 저 엔비디아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사야 되느냐? 아니요. 사면 난 물릴 것 같은데? 아니 뭐 최근에 엔비디아 사신 분들 수익이 좀 나신 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수익 났다고 막 엔비디아 수익 났는데 뭐 자꾸 엔비디아 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엔비디아 수익 얼마나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익 실현 하셨어요? 그분들? 수익 실현 안 하셨잖아. 수익 실현도 안 했으면서 왜 수익 났다고 잘난 체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10% 20% 더 올라가면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잖아. 30% 50% 더 올라가면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다가 고점 찍고 내려와서 질질질 끌려 내려가서 하면 수익 난 게 이제 많이 까먹어서 수익이 10% 20%밖에 안 남았어요.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잖아요. 그러다가 더 내려가서 이제 본전 내려와서 10% 20% 손실 났으면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잖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신 분들. 그럼 당신들은 물린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동의하시나요? 네. 그 사람들 물렸다니까.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아요. 응? 제가 그쪽에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판다니까. 더 갈까봐 손실 나도 다시 올라갈까봐 그거 어떻게 팔겠어?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물려요. 카카오도 그랬어요. 여기서 운봉 떨어질 때 사람들이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래요. 신께 감사드린대요. 내가 뜯어 말렸어요.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막. 말 안 들어. 사도 돼요? 이거 이미 산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펄펄 떠는데 막 사더라니까요. 여기 오랜만에 얘기합니다. 오늘 카카오는 제가 준비된 그게 아닌데 보세요. 17만원 찍고 2달 횡보하다가 장대 운봉에 거리 터지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우리 배운 이론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 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막 사더라니까. 설마 카카오가 망하겠어?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있는 분들 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그 소리 할 거예요. 설마 망하겠어? 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카카오가 망하겠어요? 망하면 안 돼요. 너무 커져서. 근데 그거하고 조정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카카오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서 망했나요? 안 망했죠.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여기에서 카카오 그때 뭐였더라? 신규 상장했던 게 카카오페이였나 뭐였나 아무튼 네. 그때 막 그 사장이랑 임원들이 주식 팔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가 이때거든요. 그 뭐예요? 임원들은 자기네 회사 주가가 과열돼 있었고 고점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냥 맛이 간 거죠. 엔비디아도 F 나기 전에 잘 들으세요. F 나기 전에 임원들이 주식 팔았어요. 임원들이. 응? 왜 F 전에 팔았을까? 그 사람들이 F 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판 거예요. 개미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는 주의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기전자는 오늘 이제 여기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어요. 잠깐만요. 오늘은 얼마 샀냐면 3,000원 샀어요. 3,000원.
3,200억 그죠? 개인들 거의 다 털렸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은 보세요. 외국인이 코스피에 산 게 3,200억인데 정유전자는 4,700억을 샀어요. 억수로 많이 샀죠. 그렇죠? 엄청 많이 샀죠. 뭐를 많이 샀겠어요? 아니,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고 있는데 오르진 않아요. 오늘 조금 올랐죠. 조금 0.4%? 그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그 정의원들한테 삼성전자 특강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노조 파업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추세부터 시작해서 뭐 외국인 기관 수급, 과거의 사례 이런 걸 쭉 얘기했다. 왜 그랬겠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87,000원에 와 있잖아요. 이게 90,000원 돌파하고 이제 더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개별주 소형주도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내일 오전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 이제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믿고 가시라고. 회복이 된다고. 과거에 사례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알게 돼요. 그러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현금 있었으면 좋겠다. 다 사버리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문자반하고 라이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종목은 똑같고 문자도 똑같이 나가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죠. 실력도 금방 붙고, 그죠? 네. 시장을 보니까 달라지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못 사신다 그랬지, 비싸서,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나는 삼성전자랑 전혀 상관없는 바이오주 들고 있는데요.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 얘기를 해드릴까? 옛날에 삼성전자가 한번 많이 갔을 때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 그 당시에는 심지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때 탄핵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최순실 막 그래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 사람이. 최순실 딸내미한테 삼성에서 말 사줬다가 왜 말을 사줘가지고 그죠? 어쨌든 보시면 이때 주가가 몇 배 급등했거든요. 그때는 한 주에 100만원 넘을 때예요. 억수로 많이 갔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저점을 깨면서 그냥 희말이 없이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딱 찍고 이렇게 그죠? 숙이는 순간에 셀트리온이 확 날랐어요. 그 당시에 신라젠이 나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뒤따라서 나르고, 그러니까 뭐가 열렸겠어요? 바이오 개별주 장세. 그냥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렸는데 그때 주도주는 그쪽에서는 바이오였던 거예요. 바이오.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거기서 한 방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바이오주 아침에 종목을 살 게 수십 개가 수십 개. 그 중에 한두 개밖에 못 사니까 아까운 거죠. 어쨌든 막 사면은 바로 상한가고 막 그랬어요. 상한가 한 서너 개씩 나오고. 바이오주로 그 당시에 100% 이상 수익 못 냈으면 그건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보지 그냥.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겁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주식은 사자마자 수익 날 때도 있고요, 사자마자 고생을 할 때가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자마자 수익부터 낸 사람들은요 언젠가 조정이 오거든요. 그때 못 견뎌요. 근데 사자마자 막 떨어지고 막 들었다 놨다 너무 심하게 해서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끝까지 이겨서 수익을 내죠. 그분들은 그 다음에 돈을 또 벌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주식이란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고생을 좀 해야 돈이 벌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나중에 오래오래 가요. 그나마. 근데 시작부터 막 돈 편하게 버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잔머리나 쓰지 맨날.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 은근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5만 원이니까 그죠? 얼마 올라간 거예요? 60% 이상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60? 70? 70% 올라갔겠다. 대충 그죠? 많이 올라간 거죠. 여기만 9만 원 제끼면 아마 뉴스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9만 원 돌파해서 9만 5천 원, 뭐 10만 원 가는데 코스피 지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실걸요? 거래한 곳에 되게 많잖아. 올해 무지하게 많이 사놨어. 누가 외국인이. 흔들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보이는 거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귀어요. 응?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 안 했어도 연애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헤어진 다음에 알죠. 헤어진 다음에 응?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항상 뒤늦게 후회하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응? 아무튼 잘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형주 말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인데 지금은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신고가 50주 신고가 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 순항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보면은 신한주주 같은 거 최근에 KB금융 이런 거 보면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하는 거냐면 신고가 내놓고 그냥 쉬엄쉬엄 가는 거예요. 급한 거 없으니까. 그죠? 네. 대형주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뭐에 신고가 났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끝내줘요. 여기 외국인과 같이 사거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거를 공략해 보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좋아하시니까 그걸 신고가 매매 기법이랑 낙폭과대 매매 기법으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종목을 몇 개 준비했는데 어제 그 신고가 나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삼천당 제약 있잖아요. 어제 바이넥스 얘기했지. 바이넥스를 왜 어제 좋게 얘기했냐면 다 치우고 차트만 놓고 얘기할게 얘기했죠.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박스권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돌파했잖아요. 거래에 실린 거 보이시죠, 그죠? 오늘도 좀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박스권으로 안 보고 이렇게 봐도 돼요. 뭐예요? 삼각수렴이죠.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차트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끝나고 이제 상승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고퍼스 사는 사람들은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봤던 거고 저는 거꾸로 봤던 거죠. 제가 안 틀렸죠, 그죠? 제가 맞았잖아요, 그죠? 그 고퍼스나 인버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르는 거예요. 신용미수 몰빵 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짧거나 기가 얇거나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가죠, 그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차트가 누구냐면 아까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제약이 이미 올라간 거니까, 그죠? 삼천당 제약 제가 여기서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잘 보시라고. 네. 돌파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여기 바이넥스랑 자 올라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선 보면 돼요. 삼각수렴이요. 이게 선 긋는 게 되게 쉬워 보일 수는 있으신데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근데 많이 거보시면은 네, 하실 수는 있어요. 저도 이거 어디가 돈 내고 배운 거 아니에요. 네. 경험으로 이제 배운 거지. 이게 뭐예요? 플랫 조정. 엘리어트 파동에서 얘기하는 플랫 조정. 거래 실어서 처음 양봉 만들고 삼각수렴형 만들면서 조정받고 돌파하기 직전에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지면서 쭉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신고가 눌림목이거든요. 근데 신고가 눌림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바로 안 가고 돌파에다가 잠깐 눌러요. 거의 그래. 코스피 지수가 이 차트랑 똑같은 차트. 코스피 지수가. 네. 자, 누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터는 거예요. 나가. 네. 나가라는 거예요. 수익을 좀 줬잖아요. 자, 이 정도 수익 줬으니까 나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올라타는 사람이 있겠죠. 쫙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눌렀다 올라갈 때 이게 14만 원이거든요. 지금 2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얼마 수익이에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하면 대충 한 7만 원 정도 수익인 것 같고요. 7만 원? 얼마에? 50%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만큼이 50%짜리 수익이라니까. 여기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죠? 눈치가 빨라서 신고가 여기서만 따라 붙었어도 수익이 50%? 아무리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도, 그죠?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비싸게 사서 좀 싸게 팔았어도 30% 남았겠다. 근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바깥에서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조정할까봐 무서워서 그러시죠, 그죠?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준비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번에 지수가 좀 눌리면서 개미들, 아니 지수가 눌리지도 않았지. 지수가 올라가는데 개미들이 투미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이걸 매집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죠? 올라가려던 종목들이 다시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제 바이넥스를 공부 삼아 한번 보시라고 그랬던 거죠. 그 만약에 똑같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죠, 당연히. 제가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전문가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진짜 저도 처음에 그랬다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척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네.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얼굴 화끈거려요. 지금은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나 확률 같은 건 얘기를 해드리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가는지 보시라고. 지금까지는 똑같으니까. 아셨죠? 이런. 근데 이제 요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늦으셨어. 왜?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박스권도 그냥 박스권이 아니에요. 그냥 확 꺾으면서 폭락 나오면서 만든 박스권인데, 여기를 이미 돌파해서 누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KTX 있잖아요. KTX로 따지면 승객 타고 문 닫고 출발한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타? 네. 이제 못 올라타시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 과정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근데 이제 개별주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이런 걸 좋아하시죠. 우양. 여기서 이제 기사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K푸드 짱, 뭐 냉동김밥 어쩌고 저쩌고. 냉동김밥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어요. 잘 팔린다고. 근데 이 재료를 또 재탕한 건데, 우양을 그때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왜 또 갖고 왔냐면, 어제 사조시푸드하고 뭐 사조대림 이런 거 상한가 가면서 이제 K푸드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래서 우양도 어제 좀 올라왔었거든요. 어제 한 5%? 최대 8%까지 갔다가 5% 상승으로 끝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7%.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열됐고,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빼고, 일단은 떨어졌잖아요. 일단 떨어질 수 있어요. 음봉 나올 수 있어요. 주가가 조정받아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은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떨어질 수 있지. 근데 떨어졌을 때 이걸 최대한 빨리 감아 올려야 되는데, 못 감아 올리고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캔들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이런 거 배우시는지 모르겠네. 양봉이 있고 양봉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음봉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양봉을 더 보자. 양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음봉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음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어제 양봉이 좀 세게 뽑아서 오늘 좀 쉬나 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양봉 안에 음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뭐
포화형이라고 해요. 포화형. 뭐 잉태형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지 뭐. 잉태 포화. 포화가 그 아기를 안고 있다. 아니면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뭐 잉태형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건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음봉이 양봉에 양봉 이렇게 걸쳐놨다. 이건 안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양봉보다 음봉의 기운이 더 세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안 좋은 거. 근데 오늘 그게 나왔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 앞에 있는 얘도 지금 빨리 해결을 못 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왔다? 이거는 불편한 거. 그리고 우양은 매물대 켜드릴게요. 잠깐만. 매물대 오랜만에 키는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가 되게 많죠. 이 매물대가 어디에 매물대냐면 요거 올라갈 때 처음에 상승 1파 나오고 눌림목 나왔잖아요. 여기서. 네. 그때 만들어진 눌림목, 저기 매물대예요. 이게 처음에 아까 엘리어트 파동 얘기할 때 처음에 만약에 이런 식의 조정이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급등하고 나서 횡보하는 조정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조정은 떨어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지. 처음에 올렸다가 횡보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파 나오고 상승 2파 나오고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라고. 그 정상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매물대까지 오면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비율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뭐 있다가 여러분들 발 위에 아주 무거운 게 막 돌덩이나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발을 찧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어떤 반응 보이세요? 소리 지르시겠죠? 너무 아파갖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반등이 세게 나와야 돼. 근데 요즘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사시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를 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는 당분간 이거 저점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딴 거예요 그냥.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낙폭과대로 노려서 매매를 하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점이 12,000원이고 냉동김밥 잘 팔린다고 하는데 지금 7,000원인데 사도 될까요? 그냥 7,000원어치 김밥을 사드세요. 그냥 요즘 7,000원이면 김밥 한 2줄 살 수 있나요? 좀 많이 들어간 거는 2줄 못 사겠는데 그냥 아무튼 김밥을 사드세요. 그냥 돈 날리지 말고. 아셨죠? 우양이라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뭐지? 사조시푸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자. 봅시다.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조시푸드.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특강했던 건데 잘 보세요. 매물대를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급등 나왔잖아요. 돌렸을 때 매물대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급등 나왔죠. 근데 보니까 매물대 여기 또 되게 많죠. 횡보했을 때 그러니까 팔아먹었다기보다 누군가가 산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상승 나오기 전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상한가 나오기 일주일 전쯤에 대량 거래 들어와서 다시 들었다 놨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매물대가 이렇게 길게 또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양은 다시 우양으로 가보면 우양은 어떻게 됐어요?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매물대가 여기 길게 돼 있는데 여기 가격대는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라 매물대가 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져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매물대를 되게 궁금해 하시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물대 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CJ시푸드 이거는
보시면 아까 저기 사조시푸드처럼 한번 들었다 놨다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조시푸드는 CJ시푸드 차트를 거의 똑같아요. 여기도 이게 한번 나오고 나서 또 봤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자, 급등하기 전에 보세요. 매물대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집중돼 있죠. 왜 그랬겠어요? 물론 여기서 거래 터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확 감아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을 수 있었던 거예요. 뽑았죠. 자, 여기서 질문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원래 안 하실 거니까 요즘에 대답도 안 해 진짜. 자, 내려올 때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 요 매물대, 그죠? 요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옛날에는 무조건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반등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요 가격대 요 매물대를 지켜서 버티고 있으면 또다시 올라갈 기회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여기를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다고 봐야지. 여기서는 이제 낙폭과대 매매기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그냥 깨고 내려오죠? 반등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데 지금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인터넷에서 떠도는 매매기법 갖고 주식하시면 그지 됩니다. 어제 사조시푸드 급등하는 바람에 CJ시푸드도 올라왔는데 이 매물대 위로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아직 못 올라왔다. 올라와야 안심이 되는데 아직 못 올라왔기 때문에 못 올라오면 일로 가요.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올라오면 다행이고. 근데 조금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좀 낮아요. 대신에 호재 나오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다 됐네. 지금 대한전선하고 오늘 급등한 원전테마주, 서정기전, 한신기계, 우리기술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원전테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오늘 원전테마주 하신다니까 가서 보시면 되니까 전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한번 더 해드릴까? 대한전선 있죠? 대한전선이 여기 보시면 내일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내일 뭔 얘기할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놓고, 대한전선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6월달에 전력설비주들만 올라갈 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껴있잖아. 어디에 껴있어요? 위에 매물대 이만큼 있거든요. 보이시죠? 밑에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낀 거라 지금. 어제 초코파이 얘기를 내가 어제 우리 정혜원한테 해드렸나? 여기서 해드렸나? 그 다음부터 초코파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두 개 뭐예요? 빵. 그 초코파이가 정확하게 쿠키인가 뭐 빵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쿠키 같은데. 가운데가 마시멜로, 그죠? 끼인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거라 지금. 응? 이 원리를 알면 사고 파는 게 재밌겠죠? 보인다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다 보일 수 있어요. 돌아와서 배우시라니까요. 제가 여기 무슨 보조지표 쓰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껴있는 거라 지금 상태 요 사이에서 관리를 잘 해주면서 옆으로 좀 오래 돌리면 다시 또 상승할 기회를 엿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깨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최근에 전력설비 관련주들 중에 신고가 또 나는 게 있어서 좀 지켜보시면 돼요. 대한전선은 대장주가 아니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들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죠? 대한전선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제 그 오늘 원전 탐활주들이 많이 올라서 원래는 이제 우리기술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서정기전 상한가 같죠, 그죠? 한신기계 이거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나요. 시간. 요거는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제 뒤에 저는 이제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김 실장님이 방송하고 계시는데 김 실장님이 오늘 잠깐만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거를 아까 카카오랑 삼성전자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이걸 다 못 해드렸네. 내일 아무튼 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들어오시고. 맞네요. 여기 지금 오늘 김 실장님이 체코 원전 수주기대 그 원전주 쭉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원전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은 신재생, 풍력, 태양광 이쪽을 밀었고 트럼프는 원전을 밀어요. 원전을. 그럼 당연히 원전 테마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패드워치 툴인데 미국이 9월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7%입니다. 어제보다 또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또 뭐가 바뀌면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좋은 생각만 하시면 되고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죠? 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신용은 쓰시면 안 돼. 네, 신용대출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주식을 꼭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돈 법니다. 신용대출도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 거 말고 증권사 신용 쓰는 거 그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저 같으면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주식 삽니다 지금. 왜?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거나 고버스 타고 앉았죠. 고버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편히 푹 쉬시고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